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상위 몇 퍼센트 자산가일까요?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왜 이런 고가 아파트가 계속 오르는지, 그리고 이런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까지 오늘 한번 쉽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아시나요? KB부동산이 2025년 8월에 발표한 자료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4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서울 안에서도 상위 20% 아파트 가격은 32억 6천만 원이라고 해요. 아니 32억 6천 원 둘째치고 평균 아파트 가격 14억이 말이 되냐? 자, 한 달에 50만원에서 200만 원 저축하는 가정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14억 2천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계산해 볼게요. 매달 200만 원씩 꼭박 모아도요. 14억 2천만 원을 마련하려면 무려 58년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자, 저런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자산 기준으로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할까? 도대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저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가구의 순자산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NH투자증권의 더백 리포트 상위 1% 부자가구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을 기반해서 또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오늘 그 내용 기반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참고로 순자산은 총자산 내에서 총부채를 뺀 순수한 내 자산을 의미하죠.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은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아래 아파트를 대출 없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상위 10% 자산을 가진 가구에 해당이 돼요. 삼성역자의 프루지오 전용 5구 타입, 이파는 세상 센트럴베 전용 84 타입, 관악 프루지오 전용 84 타입, 미사 강변도시 8단지 스타일스 전용 74 타입을 보유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국평 기준 인기 대단지 아파트 최소 진입 기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경기도는 12억부터 서울은 15억부터 있어야 그래도 나름대로 모두가 알만한 단지를 살 수가 있다. 자, 근데 상위 10% 순자산이 10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인기 대단지가 얼마나 고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예요. 뭐 사람들 뭐 말이 10억이지 저게 엄청난 큰 금액인데 실제 맞는 이야기예요. 상위 10% 10명 중 10명 중 10%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인기 단지에 접근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기 단지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 켜놓고 뭐 500세대 이상으로 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검색되는 단지 수가 확 줄어드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기 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은데 세대수 단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많지 않은 것에 대한 희소성과 희소성에 좀 사람들 수요가 몰리는 것,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억 아파트를 대출 없이 보유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상위 5% 가구의 순자산이 15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레미안 상도 전용 84 타입 15억, 보라매 SK뷰 전용 5구 타입 15억, 행당 대림 전용 84 타입 15억 3천, 레미안 2부 전용 84 타입 15억 정도 하죠. 자, 이런 아파트를 대출 없이 갖고 있을 경우에 상위 5% 가구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상위 아파트 20% 평균 가격이 14%인데 15억이면 이거보다 약간 더 높죠? 20억 아파트를 대출 없이 보유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순자산 기준 상위 2%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용 7월 타입 20억 7천만 원, 이편한 세상 신촌 전용 84 타입 20억, 센트라스 전용 84 타입 21억, 올해 성동구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자, 고덕 아르테온 전용 84 타입 20억 정도를 합니다. 이런 아파트를 대출 없이 보유한다면 상위 2%를 가진 가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위 1% 부잣집 기준 33억이라고 합니다. 자, 잠실헬스 현재 32억 8천 33억 내외 호가라고 있죠. DH4티어 아이파크 전용 5구 타입 25평을 보유해야 할 경우에도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이 됩니다. 자, 목동 신시가지 5단지의 대형 면적을 갖고 있을 경우에도 이제 상위 1% 자산가에 포함이 되고요. 여의도에서도 일부 재건축 단지가 이 상위 1%인 33억의 호가거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20억에서 30억 아파트를 대출 없이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 많아요. 자, 도공레스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전용 84 타입 37억 9천 내 지금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 매물업계로 유명해요. 자, 10년 전에 이 아파트 실거래가 얼마였을까요? 12억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사람은요, 아마 지금 이거 주택담보대출 안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10년간 소득은 올라가는데 원리금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상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년 전에 산 사람 있겠습니까? 더 훨씬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 많이 있겠죠. 이번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8억의 개포 지역의 재건축을 샀고 그 현재 호가가 50억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보유한 사람들은 대출이 거의 없이 지금 높은 시세 차익을 얻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말씀드리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아파트 매수 3주체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무주택 실수요자입니다. 아마 저희 쇼킹부동산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보유자산과 대출을 활용해서 첫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갈아타기 실수요자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상위 입지나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하려는 수요죠. 마지막으로 갭 투자자가 있습니다. 갭 투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세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요.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접근을 해요. 예전에는 먼저 갭으로 사놨다가 전입하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세금 반환 대출이 막히면서 이게 좀 차단된 상태죠. 자, 갭 투자자는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투자자들의 유입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고가 아파트의 수요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때는요, 무주택 실수요뿐만 아니라 갈아타는 실수요자와 갭 투자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고가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도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10억에서 20억 아파트 매도 갈아타기나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15 이상 아파트는요, 무주택 실수요자보다는 갈아타기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를 어디서 팔고 온다, 고속도로나 뭐 위례나 송파구, 문정동 뭐 이런 데서 팔고 넘어오고요. 이걸 파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뭐 개포 지역이나 뭐 반포나 아니면은 잠실 지역으로 넘어간다.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지역마다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좀 집을 팔고 집을 사는 개념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가 아파트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파트 업그레이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럼 유주택자의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심리가 강화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한 제도적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흑자 주체인 가게는 계속 돈이 쌓이는데 유주택자 가구도 돈이 쌓이는데 예전 같았으면 집을 한 채 더 샀겠지만 이번에 대출 규제와 취득세 중과 제도로 주택수를 늘리는 게 어렵다 보니까 다 업그레이드에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비싼 아파트로 가는 첫걸음이 있습니다.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더 고가 아파트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첫 마련한 집에서 평생 거주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아니면 두 차례에서 세 차례 계속 갈아타다 보면 나의 소득을 기반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면요, 어느 순간 원하는 아파트에 도착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 비싼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 집을 사야 돈이 모인다는 거 아마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갚아 나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도요, 지나고 보면 자산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5천만 원 아파트는 상위 10% 가구 자산에 해당되고요. 15억 아파트는 상위 5%, 20억 아파트는 상위 2%, 33억 아파트는 상위 1%에 해당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주택 실수요자, 갈아타기 실수요자, 투자자는 매수 3주체고요. 고가 아파트 시장은 갈아타기 실수요자와 투자자 중심으로 돌아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가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는 아파트 업그레이드 열풍인데 여기에 제도와 시장 분위기 영향 때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아파트일수록 더 강한 상승 흐름이 지난 2년 넘게 유지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오르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싼 오르는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거죠. 정부에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조율할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싼 아파트로 가는 첫걸음은 일단 내 것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